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전 배팅, 배당가치, 고액 배당, 하이 리턴이다. 자,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자, 토토는 토토왕TV에서, 프로토는 프로토왕TV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토왕TV와 프로토왕TV 쌍구독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토왕TV 마이배팅 공유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 자, 미리 보기 작업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살펴봤고, 자, 이젠 좀 더 구체화시켜서 왁구 잡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변을 노리고 들어가는 스탠스, 이 배팅 전략은 승무패, 승호패 이런 거 볼 때 항상 견지하고 있어야 될 배팅 전략이 되겠고요.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압축 정리된 그 본을 게시판에 올려드리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1회 내지 2회에 걸쳐서 제 마이 배팅입니다. 프로토 조합 공유도 한번 기회 되는 대로 한번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 건승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 1번 경기. 여기 이제 2월금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미리 보기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 회차 2월이 되면서 20억이 넘어가는 지금 1등 당첨금 2월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 개 회차가 2월이 됐고요. 자, 그러면서 요번 회차의 판이 근본 회차 들어오는 배팅액까지 해서 30억 넘어가서 한 40억에 육박하는 이러한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 또 축구 승무패 팬 여러분들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좀 굶었기 때문에 A매치 때문에 열리지가 않아서 승무패가 그래서 더 또 오랜만에 다시 만난 또 이 굶주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싶어서 판은 40억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찌됐건 간에 독식픽을 노릴 수 있는 이변의 여지는 항상 살리고 들어가는 거. 죽을 때 죽더라도 남들과 좀 다르게 한번 공략해 본다라는 과감성, 이것은 항상 견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싶습니다. 12회차가 발매 기간 확인하시고요. 발매 기간 이렇게 목요일 아침 8시에 발매가 시작이 돼서 4월 3일 토요일 13시 50분에 발매 마감됩니다. 발매 기간 확인하시고, 자, 1번 경기는 수원 삼성이랑 전북 현대의 경기입니다. 이게 두 팀이 좀 악연이 생겼죠. 이 백승호 건 때문에 정확히는 백승호와 수원 삼성 간의 악연인데, 참 수원 삼성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그렇겠어요. 이게 개괄적인 내용, 개요는 이런 거지요. 이제 백승호가 수원 삼성에서 컸고, 그리고 밖으로 나갔고, 또 밖에 유럽 활동할 때 지원해 줬고, 대신에 들어올 때 다시 K리그로 이제 유턴을 하면은 수원 삼성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다른 사정이 생기거나 상황이 변수가 생겨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알리고 우선적으로 협상하고 얘기하는 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그 약속이 다 어긋나 버리면서 이제 백승호와 전북 간의 접촉이 나오고, 그리고 입단한다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이제 갈등이 이제 폭발을 했던 거.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더 심각한 갈등이 돼버린 것이 전북이 백승호의 입단을 확정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도덕적인 비난까지 다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백승호 영입을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또 수원 삼성은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이제는 말로 할 게 아니구나. 법정에 가서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자. 뭐 이렇게까지 지금 사태가 번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계가 좀 이제 악연의 관계가 이제 돼버린 셈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 경기력에도 승부에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더 이제 감정이 들어가 있는 승부가 돼버리면은 더 좀 치열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피해자 같이 되어버린 수원이고 또 수원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난과 야유 뭐 이런 응원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배어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서 참 일단 경기를 보는 데는 좀 뜨겁게 이슈가 지금 붙어 있는 상태라서 경기는 이제 관심 경기로서 경기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치열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승부가 이어지면서 치열한 대접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접전도가 높아질 것 같다. 여러 가지 경기 외적인 변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배당, 이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재미있는 배팅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그렇다라면은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수원 삼성 쪽에 좀 가능성을 좀 두고 보자. 이렇게 무에 해당하는 자리도 보면서 수원 삼성 쪽에 홈 어드밴테이지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한번 감안해서 보자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에 2번 경기는 성남이랑 울산의 경기입니다. 지금 한일전 이야기가 아주 뭐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여파가 오래 갑니다. 이 한일전에 국가대표 차출된 선수가 제일 많았던 팀이 울산이었었죠. 무려 7명이나 요코하마에 갔다 왔습니다. 김인성, 이동경, 이동준, 김태환, 원두재, 홍철, 조현우 이렇게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NFC에서 전체 코호트 격리를 했지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4월 3일 경기인데 4월 2일자로 코호트 격리가 해제가 되면서 소속팀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K리그 경기에 이제 뛸 수는 있게 되는데 이것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국가대표 NFC 내에서 대표팀 훈련을 이제 각자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팀을 좀 떠나 있었던 기간 그리고 일본 원정을 갔다 온 또 그 기간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생활 속에서 볼은 찰 수 있었다 운동은 할 수 있었다 손치더라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 속에서 격리 생활이다 보니까 아무튼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다행스럽게 일자를 딱 이렇게 일주일 자가격리로 끊어줘서 리그에 팀에 복귀할 수 있게끔 되긴 됐는데 그래도 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불리함. 그 불리함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 자, 울산. 그런 불리함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행스러운 것은 윤빛가람이랑 김기랑 이런 에이스급의 선수들이 부상 때문에 공백 빈자리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일단 복귀를 알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자, 울산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악재와 호재가 좀 같이 있는 아무래도 이제 악재 쪽이 좀 더 분위기 흐름상으로는 악재 쪽이 좀 더 커 보이는 것이긴 한데 그게 이제 울산의 입장입니다. 성남의 흐름도 만만치가 않고 자 그렇다면 저는 이거를 원래 정상적인 매치업이라고 보면은 울산 쪽이죠. 울산 쪽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결정이 울산 쪽으로 결론이 난다. 울산 쪽으로 손이 이렇게 간다 하면은 단통입니다. 근데 울산 쪽을 계속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없겠다 싶으면은 성남 가지고서 이변을 보는 복병을 보는 그런 자리로
투툴까지 분산이 가능하겠죠. 저는 좀 역으로 처음에는 이거는 무조건 성남 가지고서 이렇게 무조건 성남 가지고 이렇게 봐야겠다. 이렇게 보면서 이변을 보고 복병을 보고 배당을 보고 이변을 봐야겠다 싶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생각하고 다음날 생각하고 생각이 흘러갈수록 저는 울산 쪽이 더 낫겠다는 생각도 역으로 좀 듭니다. 역으로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마지막 순간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전 배팅, 최종 마킹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한번 결정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승, 무 요렇게 묶어서 이런 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패 단통으로 갈 것인가. 무패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무패 없고 승패 없고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 전체 마킹도 다시 한번 뽑아보면서 전체 마킹 전략에 있어서도 한번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좀 보고요. 자,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이쪽으로 가겠다 싶었는데 이쪽으로 갈 마음이 7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패 단통으로 가는 쪽이 51대 49로 이쪽이 지금 조금 더 저는 지금에는 좀 마음이 좀 바뀐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만 일단 좀 정리를 해 놓을게요. 어차피 이제 곧 또 내일 모레 정리를 해야 되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우리 이제 최종 실전 배팅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농구 토토 수요일이니까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때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고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고 다음 3번 경기는 서울이랑 강원의 경기입니다. 서울도 한일전에 3명 보냈죠. 조용욱이랑 나상호 갔다 왔고 또 윤종규 갔다 왔고 이렇게 3명 갔다 왔습니다. 한일전에 3명 갔다 왔고 강원도 2명 갔다 왔고 조재환이랑 김영빈이랑 2명 갔다 왔고 A매치에 그러니까는 뭐 이건 일단 요건 퉁치자고요. 나상호의 좀 비중이 좀 크긴 한데 뭐 강원도 마찬가지고 조재환이랑 김영빈도 강원 쪽에서의 하나 소식이 있는 것이 선수 영입에 대한 소식. 김정민이 강원에 이제 들어왔죠. 입단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광주 유스 출신인데 그러면서 이제 레드불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레드불 클럽 저쪽에 짤츠부르크랑 라이프치 이렇게 그냥 레드불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짤츠부르크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유럽 생활 하다가 그러다 다시 이제 K리그로 유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김정민 건도 그렇고 앞서서 우리 백승호 건도 얘기 잠깐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얘도 김정민도 광주 유스 출신으로서 광주의 도움을 받고 커왔기 때문에 K리그로 유턴을 하게 돌아오게 되면 광주랑 먼저 얘기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광주랑 같이 먼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광주 쪽에서 일단 스쿼드가 올해는 다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략 전술적으로 다 이렇게 포인트가 박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다른 팀 가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팀 가서 얘기해도 된다. 광주 쪽에서 그렇게 패스를 시켜줬고 그러면서 이제 강원이랑 얘기가 닿아서 이제 이렇게 들어간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만 조금 백승호도 좀 유두리 있게 잘 거쳤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좀 그런 아쉬움 남는데 아무튼 그래서 김정민이 강원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강원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더 20 그 세계대회 준우승의 뭐 주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 같이 뛰었던 이광현이 뛰고 있는 강원이기 때문에 김정민과 이광현 뭐 만나면은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서로 적응도 하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또 이런 관계도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올해 K리그 룰이 요거 언더 22 룰을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체 선수, 언더 22 젊은 선수 기용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교체 선수의 폭을 넓혀주고,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런 데 있어서 특별하게 강원이 뭐 재미를 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김정민이 들어와서, 이제 스쿼드 안에서 같이 돌아가 주면은, 이 김정민은 일단 들어와서 뛰면은, 그렇게 뭐 전반전에 이 언더 22 룰 때문에 잠깐 몇 분 뛰고 나가고 뭐 이럴 선수는 아닙니다. 여기는 좀 길게 뛸 수 있는 선수.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교체 카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미드필드 자원인데, 한참 막 이렇게 떠오르고 주목받을 때는 제2의 기성용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인 그 소식으로 인해서 팀 내 분위기도 으쌰으쌰, 재밌을 것 같다. 우리 팀 앞으로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들을 삼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강원에게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 지금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보는 이커르 요거는 한 무 정도 보는 개념이라고서 부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건 뭐 부등어고요. 이렇게 해서 강원 쪽으로 조금 보고 싶은 이런 것이 있어서 좀 활용을 하겠고, 여기는 배당 보고 들어가는, 복병 보고, 이변 보고, 배당 보고 들어가는 뭐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4번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랑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 프랑크푸르트인데, 프랑크푸르트 그렇게 말랑말랑한 팀 아니죠. 센 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당판의 흐름은, 해외 현지 배당 흐름은 제가 미리 보기에서도 말씀을 소개해 드려봤는데, 지금 요 정도 수치거든요. 이쪽 도르트문트 쪽으로 지금 많이 슈팅이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거 참고하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원정에서 고배당을 2연속으로 노리고 들어간다. 자, 이 부분도 조금 부담스럽고요. 직전에 유니온을 상대로 해서 5대2로 대승을 거뒀는데 직전 다득점도 좀 부담스럽고, 하셉의 그 경기에서 맹활약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정지로 나오지 못하고 카드 정지. 자, 그래서 여기는 저는 도르트문트 쪽으로 이렇게 보고 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는데, 저는 여기는 실전 배팅에서는 단통까지 한 방으로 때리는 승부까지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승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프랑크푸르트를 결코 무시할 수 없겠다 하면은 무로 가든가 어느 길로 가든 간에 단통으로 가야 될 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5번 경기가 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여기는 레버쿠젠이랑 살케의 경기이지요. 살케는 뭐 올 시즌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볼 여지가 없다. 여기는 난이도 뭐 하급의 배팅 난이도 속에서 단통 한 방으로 레버쿠젠 쪽으로, 현지 배당도 오프닝 배당이 뭐 1.3으로 레버쿠젠 쪽으로 완전히 뚫려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지 배당에서 환급률이 완전히 틀린 국내 배트맨과는 틀린 그 유럽의 현지 해외 배당에서 이 정도의 배당이 나오는, 축구에서 이 정도의 배당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그 뚫려 있는 그런 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6번 경기는요, 볼프스부르크랑 쾰른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제 순인데, 저는 볼프스부르크 쪽으로 그냥 안착을 한다라고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 배당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요?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현지 배당 수치인데, 볼프스부르크 쪽으로 역시 예상했던 대로 볼프스부르크 쪽에 오프닝 배당도 강하게 지금 힘이 실려 있는 상태이고,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베어호르트라는 걸출한 스트라이커를 보유하고 있는
볼프스부르크 라서 공격의 비중, 이 무게감에서는 한 수, 두 수 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마인츠랑 아르미니의 경기. 마인츠가 지금 상승세 중입니다. 기세를 타고 가는 승부, 마인츠의 승부가 되겠고, 아르미니는 최적으로 붙어도 좀 될까 말까인데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부상자 리스트만 뽑아도 한 권의 책이 제본이 될 정도입니다. 여기에 피에페르는 또 정지이고, 여기는 마인츠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기들은 각각 홈에서 단통승부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러한 팀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외 배당도 1.9, 3.5, 4.0 이 정도의 지금 해외 배당 수치도 오프닝 배당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참고하시고, 다음에 8번 경기 아욱스랑 다음에 호펜이랑 경기는 여기가 13위, 그 다음에 호펜이 11위. 여기 박빙 구도입니다. 초박빙 구도가 되겠습니다. 해외 배당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려보면 3.6, 그 다음 3.5, 2.0 다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팀 간의 맞대결을 보더라도 맞대결을 보면은 1승 1무 5패입니다. 아욱스가 열세에 놓여져 있고요. 호펜하임이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 직전 맞대결에서는 호펜하임에서의 경기, 아욱스의 원정 경기 3대1, 요게 이제 아욱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욱스가 졌습니다. 좀 이런 상태인데, 깨끗한 전력으로 붙으면은 호펜하임의 라인업이 한 수 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공격 성향도 굉장히 강한, 이때까지 시즌 초중반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에 비해서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것이 역시 이제 부상 리스트가 좀 두껍고 부상자가 좀 많고, 그러면서 약간 좀 힘에 붙이는 페이스도 좀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11위까지 내려앉아 있는 호펜하임이라서, 그래서 공격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팀인데 그 공격 성향과 지수가 좀 떨어져 있는 호펜하임입니다. 그러면은 아욱스 쪽에 한번 반격의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욱스 쪽으로, 여기 이 경기는 아욱스 쪽으로 조금 더 보면서 배당의 여지가 좀 있는 그런 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아욱스 쪽이 어찌됐건 간에 박빙 구도 속에서도 이쪽으로 저배당 인기 구도가 잡힐 것이기 때문에 아욱스가 선전을 해주면 이쪽으로 분산 들어갔을 때 복병 노림은 성립할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 10번 경기서부터 또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10번이 아니라 이제 9번 경기, 이어가는 경기 9번 경기입니다. 죄송합니다. 9번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랑 미넨, 이번 라운드에서 최고의 빅매치라고 볼 수 있는 분데스리가 선두 경합 중에 있는 라이프치히와 미넨의 경기가 되겠는데, 여기 해외 배당 한번 소개해드리면 3.3, 3.7, 2.1 요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다 요 내외 드립니다. 평균치 상자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요 수치 토자처럼 보이네요. 자, 그런데 지금 미넨 쪽이 전력이 좀 누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레반도프스키가 무릎이 좀 좋지를 못해서 오른쪽 무릎 측면 쪽의 인대 손상 부상, 요렇게 오피셜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A매치 월드컵 예선전 잉글랜드전도 결장, 폴란드 축구협회도 그게 낫겠다라고 동의, 그리고
지금 팀에서도 이 바이에른 뮌헨 이 분데스리가 일정에서도 결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오피셜로 나와 있는 얘기는 한 4주 정도, 4주 정도의 복귀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 기간이, 레반도프스키가 없는 이 기간이 뮌헨에게는 최대 고비이자 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또 어려운 매치업이지요. 라이프치히 원정에 나서는 뮌헨. 이게 분데스리가 매치업에서는 뮌헨의 가장 또 어려운 자리라고,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맞물려서 지금 레반도프스키의 이제 공백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쪽이 좀 뮌헨 쪽이 좀 껄쩍지근한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맞대결을 살펴보면 맞대결 1승 4무 2패 무승부 많이 나오면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양팀. 직전 맞대결에서도 3대3으로 비겼어요. 그때는 이제 뮌헨 홈 경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치히가 뮌헨에게 뭐 절대 꿀리거나 그런 승부를 해오지 않아 왔다라는 소리고요.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라이프치히에게는 찬스가 될 수 있다. 보아탱이랑 데이비스도 지금 정지인 상태. 그래서 여기는 과감하게 승부를 또 라이프치히 쪽으로 단통으로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이것까지 봐야 되느냐, 무까지. 자, 요건데 여긴 뭐 실전 배팅에 들어가면은 아무튼 라이프치히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보면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시 실전 배팅 넘어가서 최종 마킹 작업하면서 이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10번 경기 가서 보면은 뮌헨이랑 프라이, 이렇게 뮌헨이 12, 그리고 프라이가 8위, 이렇게 잡혀 있는 거. 자, 요렇게 지금 각각의 순이고, 요쪽에 이제 홈이고, 지금 해외 배당 오프닝 된 게 보면은 요쪽으로 힘이 많이 실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뮌헨 쪽으로. 상대적으로 프라이가 해외 현지 배당에서는 지금 일단 오프닝 배당상으로는 초구 배당에서는 지금 배당은 터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좀 배당 추세를 조금만 더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가라앉아 주면 배당이, 그러면은 이쪽으로 양방으로 무패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 이 배당 그대로 흐름이 간다라 그러면은 승 쪽으로 단통으로 때려야 되겠다 싶고, 좀 요 정도 보고 있거든요. 뮌헨 글라트바가 직전에 살케를 상대로 해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살케를 상대로 해서 다득점하고 이긴 이것은 사실 지금 뭐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살케가 워낙 망가져 있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뮌헨 쪽에서는 벤세바이니의 수비수 정지 지금 상태인데 못 나오는데, 그 자리를 수비에 대한 구멍을 어떻게 메우느냐, 잘 메워 나가느냐, 요게 오히려 그쪽에 과제를 안고 있는 뮌헨이라고 볼 수 있어서, 배당판의 흐름이 이렇게만 바뀌어준 흐름을, 이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는 없을 텐데, 여기가 조금 가라앉아주면은 요렇게도 갈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이변을 볼 수 있다 싶고요. 두 팀의 맞대결, 최근 맞대결 2승 2무 3패, 홈팀 뮌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프라이가 앞서고 있는 상대적인 자신감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프라이부르크의 복병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열어두고 보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11번 경기 수원FC 제주 유나이티드. 제주 유나이티드 김주원이 제주랑 계약을 했네요. 김주원이 수비수인데, 김주원 이쪽이랑 계약을 했어요. 전남에서 주장 완장까지 찼던 김주원인데, 수비수, 중앙도 보고 측면도 보고, 이렇게 아무튼 쓸모가 굉장히 많은 자원입니다. 이렇게 영입에 지금 성공한 제주. 그렇지 않아도 좀 제주가 올 시즌 수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거기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제주인데 김주영까지 왔으니까는 더 탄탄한 수비, 더 강력한 수비가 기대가 됩니다. 수원 FC가 국가대표 2명을 보냈죠. 박주호랑 박지수 이렇게 수비수만 둘을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한일전 갔다 왔고 요번에 자가격리 끝내고 이제 복귀하는 이런 자리. 자, 흐름상으로는 저는 수비가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수비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제주. 예, 제주가 복병이 될 수 있겠다. 여기가 제주가 복병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정 승부할 때는 원정 배팅 할 때는 수비가 되는 지금 수비가 안 되면은 원정 배팅은 손이 잘 나가질 않죠. 제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까지 아우르고 갈 수 있는 분산의 묘를 살려서 갈 수 있는 배팅이라면은 제주는 원정에서도 배팅 메리트가 있는 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광주랑 인천. 광주는 이제 엄원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엄원상이 지금 부상 중에 있어서 엄원상 부상. 그래서 인대 부상인데 그렇게 곧장 그렇게 몸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상 때문에 요번에 한일전 A매치도 못 갔다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주도 그 여파는 좀 있고 인천이 조금씩 이제 뭔가 이제 조각이 돼가고 좀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과거의 시즌처럼 그렇게 막 망가져서 바닥을 헤매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반등이 좀 있어서 올 시즌은 그래도 바닥권에 있는 인천을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많이 좀 분위기가 올라온 모습이 느껴지고 자신감도 좀 많이 붙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인천 쪽으로 저는 복병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인천이면은 이것도 이제 배당의 개념상 역배당의 개념이 이쪽에 성립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보고 있고 다음에 13번 경기 슈투트가르트랑 브레멘 경기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두 팀의 직전 맞대결이 슈투트가르트가 원정 가가지고서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이니까 원정에서 그렇게 이기고 와서 홈 경기니까는 슈투트가르트는 상대 전적에서는 연승으로 간다라는 자신감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 최근의 상대 전적도 3승 1무 1패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브레멘은 사전트가 정지 공격 자원인데 그러면은 좀 공격의 부진이 예상 그럼 걱정이 됩니다. 브레멘은요. 슈투트가르트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슈투트가르트가 좀 더 낫다라고 보고 현지 배당도 그렇게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순위인데 여기까지는 좀 인정을 하고 가지고 싶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여기까지는 그래서 슈투트가르트 쪽으로 베를린 대 베를린 유니온 대 헤르타 베를린 더비 박빙으로 지금 팔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외 배당도 아주 박빙입니다. 여기가 보면은 2.4 3.2 3.2 여기 이제 해외 배당 수치가 되겠고 베를린이 저는 베를린 쪽에다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 베를린의 최근 편성이 다 셌습니다. 대부분 셌습니다. 레버쿠젠 최근 상대들이 레버쿠젠 또 도르트문트 또 아욱스는 조금 여유 있는 상대. 그 중에서는 볼프스부르크, 그다음에 또 라이프치히 다 이런 상대들이었습니다. 계속 최근에 베를린이 겨뤄온 상대들이 그에 비하면은 유니온 베를린이 유니온이 난적이긴 하지만 뭐 이런 상대들에 비하면은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상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 정도 읽어주면서 구미의 급수, 편성 급수 정도 읽어주면서 상대 전적 1승 최근에 1 그러니까 베를린 입장에서 봤을 때 2승 1패 최근 상대 전적은
베를린에다가 여기 좀 무게중심을 두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왁구를 잡아 봤고요. 이제 실전 배팅 다음 작업 이제 또 실전 배팅 더 또 구체화 시켜서 들어가는 다음 작업도 해야지요. 실전 배팅 작업 이제 하면서 좀 더 압축하고 또 마킹의 밸런스도 마지막에 또 잡아보고 또 최종 또 변수거리나 뭐 소식거리 없는지 또 마지막 또 감안해보고 살펴보고 자 그러면서 다음 실전 배팅 업로드 작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